2017년 8월 중국 안우이성 한 남성이 22년 전 발생한 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범죄가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한 추리 소설 속 내용과 굉장히 흡사했다는 겁니다. 오. 가끔 저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작품 보고 모방하는 범죄. 오, 그렇죠. 없으면 좋겠지만 있죠. 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의 충격적인 정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해당 소설을 쓴 유명 작가 리우 용비아오였습니다. 그 뭐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에세이였어요? 자기 범죄 내용을 그대로 소설로 쓴 거라고요? 뭐야? 아, 이게 자기가 쓴 대로 했는지, 자기가 한 걸 쓴 건지. 그가 쓴 소설은 중국 유명 추리 소설로요. 한 여성 작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의 상황과 비슷해 실제 자신이 과거 범죄를 모티브로 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됐는데요. 소설보다 더 끔찍했던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11월 중국 저장성 후저우의 한 여관. 당시 생활고를 겪던 리우는 금품을 훔치려다 주인의 눈에 띄었고 우발적으로 주인 부부와 그들의 손자 그리고 직원까지 살해한 후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살인 후 22년 동안 리우는 작가로 승승장구. 앞서 말씀드린 이 추리 소설은 문학상을 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현실감 있는 글을 썼겠어요. 그치. 경험담인데. 싫어하니까. 간이 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여관에 묵던 손님 중 안우이성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단서와 약 6만 개의 지문 샘플을 분석해 마침내 리우를 범인으로 지목했고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을 마주한 리우는 22년 동안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순순히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했던 겁니다. 예상은 했구나. 근데 너무 비겁하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신의 고통이 컸다면 자백했어야지. 자수했어야지. 왜 이제서 잡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까? 잠깐의 탐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한 남성.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죄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진범은 가까이에 있었다. 197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든 카운티 코네티컷 강. 13살 소년 데니 크로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5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9년 지방검사 앤서니 글루니가 부임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적극적으로 파헤치기 시작.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천 장의 문서와 수십 년치의 증거를 샅샅이 뒤지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분이 뭔가 꽂히는 게 있어서 이걸 다시 시작한 건가요? 새로운 게 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다시 주목받은 오래된 편지 하나. 이는 데니가 생전 다니던 성당의 카톨릭 사제 리처드 라빈이 2004년 살인자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공개했던 것으로요. 편지는 범인이 자신의 살인을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재감정한 결과 편지의 언어 패턴이 편지를 공개한 라빈과 일치. 이에 수사팀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라빈은 아동 성범죄자. 결국 성직을 박탈당했던 두 얼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인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고백을 하고 싶어서 그냥 허위 연극을 한 건지. 그런데 라빈은 데니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데니를 강둑에서 폭행한 사실만 인정. 내가 다시 강둑에 갔을 땐 데니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난 죽이지 않았다고요. 데니 살해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요, 사건 당시에도 라빈이 살인범이란 명확한 물리적 증거만 없었을 뿐 라빈을 유력 용의자로 의심했었고요. 데니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던 정황, 살인을 시인하는 편지 등으로 보아 그가 진범임을 확신, 드디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기 동네 신자를 그 애를 왜 때려? 신부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당일 저녁에 지병으로 사망. 그렇게 50년 만에 드러날 뻔했던 진실은 정말 안타깝게도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야, 자백이라도 하고 죽지 그랬냐, 이 나쁜 놈아. 이건 억울한 거야.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진짜. 백작 가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라. 1974년 11월 7일 이 사건은 영국을 발칵 뒤집은 백작 가문의 유모 살인 사건. 그런데 호주에서 백작 가문 살인 사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 해변가에서 히피 행사했어요. 사건 발생 후 약 40년 동안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모잠비크 등에서 범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무려 70건 이상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범인이. 40년 동안이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영화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역할로 물망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이자 다름 아닌 백작 가문의 주인 7대 루칸 백작 리처드 존 빙엄입니다. 어이? 그는 명문가의 백작이었지만 실상은 도박 중독에 빚까지 있던 상황. 사건 당시 아내 베로니카와 갈등 끝에 이혼한 뒤 양육권마저 빼앗겼는데요. 아내 베로니카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한 루칸 백작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요. 어두운 지하실에서 유모를 아내로 착각해 살인. 뒤늦게 현장을 목격한 아내마저 공격했지만 그녀는 겨우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어우. 이후 루칸 백작은 이스트 서섹스 뉴헤이븐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 아내가 살인 청법자를 고용했어. 아마 거짓말을 해댈 거야. 라는 말을 남긴 뒤 다음날 지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 인근에서 루칸 백작의 차를 발견. 차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것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공식적인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야, 이게 차에서 흉기가 나왔으니까 아내가 말한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듬해 영국 경찰은 루칸 백작을 범인으로 발표.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도 루칸 백작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이 귀족 카르텔이 루칸 백작을 돕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2007년 뉴질랜드 언론들은 영국 출신 노숙자 로저 우드게이트, 루칸 백작이라고 보도. 그가 루칸 백작이 사라진 1974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며 상류층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을 든 건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목격설이 등장했지만 정작 아내 베로니카는 루칸 백작의 생존설을 부인. 백작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르고 뼛속까지 영국 귀족이라는 이유. 그리고 보트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점, 또 수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강에 뛰어들어 프로펠러를 통해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주장했고요. 대부분의 귀족 지인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뭐 살아있든 간에 목숨을 끊었든 간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한때 루칸 백작이 맡을 뻔한 제임스 본드는 극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는 복수엔 관심 없죠. 다만 이 범인의 결말을 밝혀줘야 하지 않을까요?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8위와 1위의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쓰레기통의 모모 덕에 밝혀진 진범. 52년 만에 밝혀진 모모 인생. 1975년 12월 5일 저녁, 미국 펜실베니아주 여성 린디 수 비클러가 자택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가 발견됐지만 손잡이가 수건으로 감싸져 있던 탓에 범인의 지문 채취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이 중 수십 명이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범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진 진범의 정체, 사건 발생 9년째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심령술사까지 동원, 진범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심령술사를 경찰에 동원합니까?
범인이 되게 철두철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문도 없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1997년 피해자 비클러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이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한 결과 아이고.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20년 용의자의 DNA를 재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조상이 이탈리아 가스페리나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 비클러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했던 가스페리나 출신 남성 데이비드 시노폴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고향 때문에 체포된 거잖아요. 가스펠리나 뭐 똑같. 출신이면 뭐 다 범인인가? 그러니까. 당시 시노폴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시노폴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추적 끝에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커피잔! 2021년 2월 시노폴리가 한 공항에서 다 마신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이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쓰레기통에 버린 커피잔을 수거! 그렇게 시노폴리의 DNA를 채취해냈습니다. 범인의 DNA와 커피잔에서 검출한 시노폴리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 끈질긴 46년의 진범 추격 끝에 시노폴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만 겁니다. 대단하다. 체포된 시노폴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해당 수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수사 당국은 유족인 비클러의 남편에게 진범 체포 사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1969년 7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사라진 돈은 무려 21만 5천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하마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선 사흘 뒤에야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흘 뒤에 알아? 절도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은행 보안이 너무 느슨해. 은행에 있는 돈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 은행의 신입사원 시어도어 테드 컨레드였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리건과 하와이 등 미국 전역을 수사했지만 컨레드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고요. 해당 사건은 무려 반세기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려 52년 만에 그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랜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놀랍게도 희대은행 강도 컨레드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사망 부고란이었습니다. 뭐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까는 콜레드라며. 토마스 랜드는 누구예요? 부고 기사로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은행 강도 사건 범인 콘레드와 부고란 속 토마스 랜드는 정말 놀랍게도 동일입니다. 우선 콘레드와 토마스의 생일은 7월 10일로 일치. 두 사람은 콜로라도 덴버 출생이라는 것과 졸업한 대학교도 일치. 그리고 부모의 이름도 거의 유사. 뿐만 아니라 경찰은 1960년대 콘레드가 작성한 서류와 2014년에 토마스가 작성한 서류를 대조. 그 결과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확신했고요. 콘레드가 돈을 훔쳐 탈환한 뒤 토마스 랜들이란 가명으로 살아왔음을 알아냈습니다. 부고 기사를 눈여겨보고 범인과 대조해본 거는 대단한데요. 부고 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 하루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컨레드는 실제로 사건 발생 1년 전 백만장자 사업가 토마스 크라운이 은행 강도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무려 6번이나 관람.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영화처럼 은행 강도 행각을 벌였고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 마냥 등장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다가 2021년 5월 사망 직전에서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과 본명을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명을 쓰고 가짜 인생을 평생을 산 거잖아요. 분명히 마음이 막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죄는 숨기고 살았지만 세상에 당신의 죄를 똑똑히 지금부터
기억할 겁니다. 오늘의 데스크 뉴스파인더 편집장 김태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 범죄와 갈등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존재해 왔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범과 수사기관, 사법제도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왔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밝혀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경험, 또 다수의 양심과 끈질긴 노력 끝에 진범을 밝혀나가는 이 세계 곳곳에 진실의 역사를 본 것 같아서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네, 1위는 쓰레기통의 커피잔 덕에 밝혀진 진범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어떤 우연이나 또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과학 수사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진범을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정말 완전 범죄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례 같아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